저는 댓글팀 의혹 관련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사실 아니면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고소했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사실이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네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해찬이 뭐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지난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청년 최고위원이었어요. 예? 여권 핵심부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실토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을 좀 공격해달라, 뭐 방어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본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공개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하고 하면, 자, 내 말이 틀리다면 고소 고발 좋아하니까 이야기하세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후폭풍이 더 셀 것이다라는 건데 다시 전당대회 레이스로 돌아와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뭐 자체 조사로 당은 뭐 65%? 뭐 이게 우리가 그 정도 확보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민심과 당심이 다른 정당은 처음 봐요. 저도 한때는 그 정당에 있어봤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일치가 많았던 그 전당대회가 이준석 당대표 선거 때입니다. 그때도 민심은 월등하게 이준석 전 대표가 1위를 했고 당심에서는 당원들 투표에서는 나경원 대표가 1등을 했어요. 약 3% 정도 차이로. 맞아요. 예. 그래도 그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났어요. 추격을 한 거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민심은 홍준표였는데 당심은 윤석열. 그 결국은 당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결정이 됐고 가장 극적인 게 경기지사 후보 선출 때입니다. 민심은 유승민이었습니다. 맞아요. 대략 한 6.5대 뭐 3.5 정도, 아니면 6대 4 정도 그 정도로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섰어요. 민심에서는. 근데 당심에서는 거꾸로 3대 7로 나오는 거예요. 예? 당원들 투표에서는 김은혜가 70%. 그럼 결국 뒤집혔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이 민심과 당심이 너무 뚜렷이 다른 이런 그 투표 행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8대 2잖아요. 그렇죠. 8대 2인데 지금 대체로 뭐 지지층 갖고 얘기하는데 지지층 갖고는 흐름 정도를 얘기하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추세로 봤을 때는 뭐 1등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게 과반을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이런 걸 확정할 수 없는 그냥 흐름 추세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당심은 모른다 아직.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무슨 여론조사라고 해서 뭐 60% 지지 얻었다. 뭐 이런 자체 그게 나오면서 이제 그거 갖고 허위사실이다. 뭐 이렇게 또 뭐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걸 겁니다. 정확한 조사 데이터. 그다음에 당원은 어떻게 알 수가? 당원이 80만이 좀 넘는데요. 그 당원의 인구 분포라든지, 그다음에 세대별 분포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조사하기가. 저는 뭐 당원들 대상으로 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일단 그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문자 파동 전후로 봤을 때 오히려 후에 더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추세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을 하고 의혹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이후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세 명이서 다 함께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오히려 일반 국민들 지지율도 올라갔고 또 이제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올라갔고 또 이제 경선을 하는 국힘하고 무당층 지지율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그다음에 영남권도 올라갔고 이런 추세를 볼 때 뭔가 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 추세대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총선 백서를 그 전에 발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하게 하기 불리한 위해서 영향을 주기 위한 결정이 네네. 또 있을 것이다. 모든 기술을 다 쓰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총선백서지 않을까.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댓글팀 의혹을 뛰어넘는 뭔가 또 있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더 큰 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예. 오전에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정통한 그 재선 의원, 그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네.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에 나오는거나 이 여론조사 한동 구치기인데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물어봤어요. 그때 지금은 한동훈이 좀 세다. 그래서 내가 인정했네요. 수도권만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때 아니 영남에서도 약간 그렇다. 그런데 아마 결선 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결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 50%를 저지하고 2차 결선에서 뒤집는다.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허튼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김기현 대표 만들 때라든지 뭐 이럴 때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라 전당대회 판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약간 밀린다고. 약간 밀린다. 저는 이게 제가 이제 토론회도 보고 하면서 저는 물론 이제 그쪽에 지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전혀 없지만 보면서 이게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이 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세 명이 이렇게 막 심한 마타도어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정치인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불쌍하다,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힘이 되게 세지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오히려 더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보니까 오늘 그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지금 여론조작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작팀 의심되는 네이버 계정 24개를 확보하고 이들 계정에서 작성된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혜찬 전 최고위원이 막 증거라고 내놓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다 이제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의원실마다 그렇죠. 아니면은 각자 좀 알아보면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전당대 이후에도 크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수사 사항이라니까.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경우로 국가기관을 이용했던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설 업체를 이용했던 드루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요. 이제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문자를 보면 댓글팀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밝혀야 되고 밝힐 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대표가 된 다음에 그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화해를 할 거다. 왜냐하면 다 같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화해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미 건너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분명히 차별점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 둘 사이의 무게추는 점점 뭐 당연히 이제 여당 쪽으로 기울 건데 그 속도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둘의 성격을 봤을 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성정을 봤을 때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댓글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잘 해서 어떻게 잘 이제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거의 갈라지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못 따라온다 이거고,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멸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겠죠. 일단은 통합을 하려고. 대통령님께 3년 남아 있는데 그 3년은 너무 길죠. 여러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본인이 대권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가져서 무너지는 것이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런 접점들이 좀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접점. 우선은 두 분께서 네. 검사 시절부터 같이 해왔기 때문에 비밀을 공유한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입을 열면 서로 공멸을 다친다. 막기 위한 어느 정도의 선을 찾을 것이다. 근데 자. 저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제 갑을 관계가 완전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게추가.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갑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서로 이제 얘기가 다른데 뭐 토론식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정말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오늘 김철근 사무총장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은 그래도 1차 때는 안 끝나고 2차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